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저희 오늘은요, 김현성 전문가의 김현성의 수익 골든벨이라는 명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김현성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 활용하셔가지고 무료로 궁금증들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풀어가시라고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김현성, 오늘 명강의를 해드릴 우리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무료 톡방에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김현성 전문위원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 투자의 비법을 알아야 수익을 얻는다. 김현성의 수익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어떤 특강을 좀 준비를 하셨나요?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계실 텐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또 어떤 기법으로 매수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물론 저의 아주 강력한 매매 기법도 한 가지 준비를 해드렸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식 시장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투자 원칙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아주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로 시장을 이기고 성공 투자가가 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어떤 것들인지 핵심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이기려면 주식시장에 어떤 것부터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제가 오늘 강의한 준비 내용들이 5가지 아젠다로 돼 있는데요.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이 주식시장이 어떤 것들인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투자할 이 시장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부터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시면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하게 배트맨에서 주식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해마다 1년에 약 5,000%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강의해드릴 이런 내용들이 가장 기본이 돼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진정으로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강 주제는요,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죠. 여러분들이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투자 성향을 명확히 파악하라 했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조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네.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아이템인데요. 손절매 원칙을 세워라. 여러분들 손절에 대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죠. 그거에 대한 원칙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오늘 지옥문은 절대로 열지 마라. 네. 여러분들이 이 지옥문만 열지 않으셔도 큰 낭패를 보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피하셔도 어려운 장이든 좋은 장이든 간에
최소한의 리스크는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김현성의 주식천왕의 황금 대바닥 기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인데요. 자, 우리 주식시장은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가장 큰 손인 외국인 투자자가 있죠.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개인 투자자, 이렇게 크게는 세 부류의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 그리고 옵션 또는 현물 그리고 공매도 등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병행하고 있죠. 예, 마찬가지로 기관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개인은 거의 대부분의 개인들은 현물 매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선물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한 가지 현물만 매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가 주식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외국인들은 선물과 현물의 그 차익 베이시스를 통한 차익거래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또 하기도 하죠. 시장이 빠질 때는 또 어떻죠? 공매도를 통해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쇼커버링을 통해서 매수를 다시 하면서 또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시장이 어려울 때는 그걸 통해서 또 수익을 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개인은 어떻죠? 네, 개인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현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리스크를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가요? 자, 개인들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중요한 게 뭐죠? 현금 확보죠. 네. 현금 확보인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확보하면서 분할로 현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주식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투자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과연 그렇게 할까요? 안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개인들보다, 우리들보다 훨씬 여러분들보다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런 체계적인 툴을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종목 하나만 매수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당연히. 필패죠, 필패.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반드시 현금 비중을 일정 비율 투자금에서 확보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개인도. 예, 그거를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서 앞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자 원칙을 세워라. 예, 두 번째 아젠다인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투자하시면서 투자 원칙이 계신가요? 예. 자, 일단 볼까요? 투자 성향을 파악하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투자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 트레이딩, 스윙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 보통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데이 트레이딩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타라고 하죠. 당일 단타 트레이딩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스캘핑도 있지만 그건 제외로 하고요. 자, 본인이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성향인지, 좋아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며칠에서 뭐 2, 3주 정도
길게는 1개월 정도를 보고 단기 투자를 하는 스윙 투자의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면 뭐 1개월에서 내지는 6개월 또는 뭐 한 3개월 정도 중기 투자로 투자를 좋아하시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6개월 이상 중장기로 몇 년씩 보유하시는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인지를 본인 스스로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예. 왜? 나는 장기 투자자인데 갑자기 그런 대형 우량주를 매매하시던 분이 갑자기 정치 테마주나 급등주를 만약에 공략한다. 그러면 그분이 과연 성공 확률이 있을까요? 없겠죠. 또 정치 테마주든 무슨 테마주든 간에 아주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갑자기 삼성전자를 매수해 놓고 수익을 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과연 그분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 같은 어떤 일정 경지에 오른 전문가들은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스윙 투자도 가능하고 중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모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잘하셔도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 투자 성향을 명확히 자기를 파악하자.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 종목군을 먼저 그런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투자 원칙을 두 번째 보시면은 제1원칙, 투자의 원칙 중에서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투자 원칙을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또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엄청난 투자대가 워렌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이기도 하죠. 예, 이것은 저의 투자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것은 과연 그럼 어떤 것인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절대로 100%라는 건 없죠. 예,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 내가 매수한 종목이 100% 그럼 나는 항상 수익으로 내고 매도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잃지 않는 투자자, 그게 아니라 워렌 버핏 역시 손절도 합니다. 예, 여러분도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필요할 때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손절을 한다는 뜻은 손절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식 투자에서는 100%란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내 투자금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해서 내 투자금이 손실로 되지 않도록 항상 불어날 수 있도록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년에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은행에 예탁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저금리 시대에서 1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맡겨두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 정도 1년에 벌 수 있죠? 네. 그냥 기본적으로 3%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1년을 그 긴 기간을 투자해서 1억이라는 돈을 예치했을 때 원금 손실이 없는 조건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300만 원이라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1억을 가지고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은 과연 몇 % 정도 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아무 그 원칙이나 자기의 투자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투자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익을 내는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 말은 누구나 다 수익을 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이 많고 내가 매수하면 왜 빠지지? 왜 물리지?
그리고 내가 매도하면은 급등한다, 날아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손실과 수익의 차이는 데미지가 2배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잃지 않는 투자에서 과연 내가 간혹 예를 들어 플러스 10% 수익을 냈어요. 이거는 단순한 10% 내가 수익을 거둔 게 아닙니다. 이거는 2배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내가 만약 그 종목을 매수해서 마이너스 10%가 났다면 어땠을까요? 네. 내 투자금이 줄어들겠죠. 10%. 반대로 10%가 수익이 났다. 바로 내 투자 심리는, 내 투자금은 단순한 10%의 불어난 투자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 방에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자주 수익을 내는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 그래야 내 투자금이 불어날 수 있고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멘탈은 수익을 내는 습관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뜻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멘탈이 중요하다고, 주식 투자는 심리라고 하죠. 심리가 70%라고 하는데 멘탈이 왜 중요하냐? 수익을 내는 습관에서 멘탈은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또 수익 청산을 함으로써 내 투자금이 불어났을 때 내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신감이 바로 여러분들이 시장이 흔들리거나 종목이 흔들렸을 때도 그 멘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자꾸 손절하는 습관, 그리고 손실을 자주 보는 습관이 길러지신 분들은 시장에서 일단 자신감이 없어요. 어떤 좋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자신감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그분은 숫자가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 바로 매도하거나 손실을 보거나 수익이 나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항상 종목이나 시장은 그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자주 손실을 보는 그런 지금 투자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 매매를 쉬시고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멘탈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잃지 않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종목 하나만 매수해서 과연 성공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20년 동안 실전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저의 모든 기본적인 노하우를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쯤 꼭 따라해 보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장에서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자금 운용 전략을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만큼이나. 자, 주식과 현금 비율은 기본 7대3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장이 불수장세다, 엄청나게 좋은 강세장일 때는 주식 비중을 훨씬 더 높여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장이고 비추세 구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장이거나 상승을 하기 힘든 장에서는 어떻죠? 네, 당연히 여러분들 아까 앞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현금 비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반대로 역전시켜서 3대7로 유지하는 그런 전략도 여러분들은 구사하시면서 이 시장에 접근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당 투자 비중을 결정하라 그랬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투자금이 작다고 해서 100% 몰빵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한 종목에다가. 그리고 또 투자금이 크신 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용감하게 배짱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몰빵 투자는 반드시 필패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 20년 투자 경력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몰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한 번 몰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9번을 대박을 내서 큰 수익을 내더라도 마지막 한 번만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몰빵 투자의 잘못된 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종목당 투자 비중을 분산 투자를 하셔라. 그런데 종목당 투자 비중을 결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업종과 섹터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라. 네. 바이오 종목을 5종목을 내가 다 100% 바이오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그것은 종목당 분산 투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섹터와 비중을 포트에 조정을 하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걸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을 운용하라. 미수와 몰빵은 금지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1억을 운용하시던 분이 100억을 갑자기 운용하게 되면은 과연 그분이 그 100억을 운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겠죠. 이거는 멘탈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큰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투자 비중을 늘려가면서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린다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매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편인데요. 제가 또 강조 드리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최저점 매수 그리고 뭐 최고에서 매도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건 신의 영역이죠. 어떤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는 여기가 최고점이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그 최고점을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또 여기가 최고점이 되죠. 네. 그래서 항상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것에 대한 환상은 갖지 마시고 유명한 우리가 격언도 있죠. 주식 격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가의 위치 그리고 패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신고가 랠리를 하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 예를 들어서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변곡점 포인트가 있다. 그런데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종목은 어떻죠? 주로 5일선 근방에서 쭉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승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번 상승한 이후에 쭉 조정을 받고 있는 만약에 이런 구간에 있는 주식을 내가 매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오늘 다 매수하면 안 되겠죠. 왜죠? 자, 이 눌림 조정 구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래서 저점에서 조금씩 분할로 매일 조금씩 매수해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투자하실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아젠다로 손절매에 대한 원칙을 세워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매 기법 중에 하나도 손절매입니다. 그래서 손절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손절매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손절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투자금이 소중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첫 번째, 자, 주식 투자는 절대로 원금 보장이 아닙니다. 원금 보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리스크, 손실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손절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는 없다 그랬죠.
9종목을 수익 내고 한 종목을 손실을 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손절을 못한다면 그 손절하지 못한 종목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목에 묶이게 되고 결국은 모든 내 투자금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물려서 마이너스 손실로 보유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존버하지 마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전문위원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진짜 가끔씩 정말 버텼을 때 매수가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따로 특별하게 뭐 정해져 있는 업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손절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마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자, 보시자고요. 자, 앵커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손절매를 보시자고요. 자, 주식 투자는 타이밍 예술이라 그랬죠. 예.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시간과 타이밍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내가 어떤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목을 언제 어느 위치에서 사느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타이밍에 매수했을 때 내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또 수익으로 그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 진입했을 때는 손실로 엄청나게 보유하면서 고생을 하게 되죠. 마음고생을. 그런데 과연 예를 들어서 100%는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여러 이유 때문에 잘못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내가 교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버틸 것이냐 아니면 손절을 할 것이냐 이건 셋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나름대로의 지지와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매에 대한 기준을 정말로 갖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왜 손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손절을 어느 라인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맞고 여러 가지 패턴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절대적인 가이드라인, 절대적 기준. 나는 마이너스 3%, 나는 마이너스 5%, 나는 마이너스 10% 손실 나면 로스컷 하겠다. 이런 손절 기준도 좋지만은 그런 절대적 기계적 손절은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아까 앵커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더 낮은 가격에서 재매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자, 어떤 종목이 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왜? 나는 이 종목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가 밀렸어요. 시장 때문에 밀렸든 이 종목이 악재가 떠서 밀렸든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와서 밀렸든 간에 밀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나는 어디를 손절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그 손절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손절 기준은 전 저점 저항권 그리고 전 저점 지지 라인을 보통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게 되죠. 왜? 거기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또는 거기를 이탈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절 라인을 이 라인 저항선에다가 잡아놨을 때 이 종목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나는 로스컷을 하겠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지지 라인이 붕괴됐을 땐 사실은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지 라인을 붕괴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마이너스 3%든 마이너스 10%든 15%든 간에 내가 나는 손실이 지금 너무 커. 마이너스 10%야. 마이너스 15%야. 그래서 손절을 만약에 못 하신다면 자, 그때부터는 운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 투자는. 체계적인 원칙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처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였던 주가가 정말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심지어는 50%까지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허다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말 그대로 존버하게 되죠. 예, 답이 없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손절할 수 있는 어떤 의지조차도 상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가치도 여러분들은 잃게 되는 것이고 투자금도 더 크게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손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저항 라인, 설정한 저항 라인에서 지키고 손절을 하시라 그랬고, 제가 그랬죠? 가격에서 더 낮은 가격에서 좋은 종목이라면 재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살아있는 종목이 있죠. 자, 내가 여기서 손절을 했더라도 종목이 다시 반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매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같은 가격으로 더 싼 가격에서 같은 투자금으로 그 종목을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밀릴 걸 예상하면서도 보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을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의 투자 심리가 있는데요. 자, 왜 못하나? 투자금 손실에 대한 본전 심리 때문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손실이 났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본전 심리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절 후에 상승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죠. 아, 내가 손절하고 나면 꼭 주가가 오르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자, 아까 앵커님께서도 질문 주셨지만 가장 주가가 고점을 찍은 이후로 쭉 빠졌어요. 그래서 바닥이야. 그런데 보통 오랫동안 존버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손절이 뭐죠? 주가가 바닥까지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요. 오르진 않지만 바닥은 다지고 있어요. 근데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버티다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왜?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던져봐야 마이너스가 확정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두세 번의 손절 타임을 놓쳐서 내가 30% 40%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럴 때는 시간과의 싸움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이 종목이 아주 재무적으로 나쁘거나 상장 폐지에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종목만 아니라면, 그랬을 때는 이 종목이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했을 때 오히려 분할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청산해 가시는 전략이 더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또 심리는 손절 후에 종목 교체.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하고 나서 다른 종목을 매수했을 때 또 손실이 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그래서 자꾸 손절을 못하게 되고 물리면 크게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절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적 손절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추세가 꺾이면 손절하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전체 추세는 살아있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파동을 그리고 상승과 조정을 거치고 가죠. 이 조정 파동, 이 추세를 단기적으로 깬다면 만약에, 자, 어떻죠?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예, 밑에서 다시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자주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때만 해라.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왜? 수익을 내가 잘 낼 수 있는 성공 투자자가 돼야지만이 사실은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종목 선정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절대로 급등하는 이런 구간에서 자꾸 분산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따라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자, 이제 다음은 바닥에서 손절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요. 그리고 손절 타임을 놓쳤다면 반등을 기다려라. 아까 다 설명드렸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아이템. 자, 여러분들께 또 하나 소개해드릴, 지옥문은 절대로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잘 아시는 패턴일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트릭에 많이 빠지세요.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 50% 뭐 이렇게 반토막 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앞으로 종목 선정을 하실 때 명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옥문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M자형 패턴인데요. 이중 쌍고점 패턴이라고들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주가가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하락파동, 그리고 상승파동, 하락파동, 상승파동. 자, 보통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는 어떻죠?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자, 여기서는 돌파가 나왔지만은 전 고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어떻죠? 전 고점 부근, 지지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추세선을 하나 간단하게 저점 구간을 이었을 때 이런 추세선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또 한번 조정 파동이 나왔는데 그때는 어떻죠?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특히나 랠리를 보여줬던,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던 종목들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은 일단 에너지가 소진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 에너지는 바로 재료의 소멸이든 실적의 소멸, 그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어떤 기대감에 소멸이 되던 간에 어찌됐든 여기서 에너지는 어느 정도 힘을 잃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트릭에 빠지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렇게 고점을 그리던 주가가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 지지대를 이탈하거나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죠. 비슷한 구간에서.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죠?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야. 그동안 너무 많이 잘 가고 있었어. 근데 이거 눌림목이네, 조정 구간이네 라고 생각하고 싸다고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많이 속는 구간이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매수하자마자 훅 빠져버려요. 그리고 밀려버리기 시작하면 바로 매수하자마자 그냥 손실로 보유했는데 5%, 3%, 10%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자, 왜 그러냐? 아까 제가 그어드렸던 이 추세선, 이미 사실은 여기가 2차 매도 시점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죠? 1차 매도 시점은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깨지는 이 구간이 바로 1차 매도 시점이고, 이때 매도를 놓치셨더라도 수익을 이 구간에서 다시 확정할 수 있는 구간이죠. 왜? 추세선, 전 저점을 이었던 추세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매도해야 될 타임에 여러분들은 매수를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큰 손실을 보신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정말 다 놓쳤는데 이 구간에도 매도를 못했다. 반드시 한번 반등 파동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반등 파동 때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이때라도 손절을 하시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M자형 지옥문, 여기서부터 보유하시면 지옥문으로 가는, 지옥문이 열리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패턴은요, 삼중 천정형이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M자형 패턴과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 모양만 조금 다르죠. 아까는 두 번의 고점, 두 번의 봉을 만들었지만 헤드앤숄더 패턴은 고점이 낮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죠?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 전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 그랬죠. 예, 돌파했어요. 그리고 최고점을 하나 또 찍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자, 아까도 제가 전 저점을 이은 추세선을 쭉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가려면 사실은 여기서 어떻죠? 또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서 무너졌어요. 바로 여기가 1차 매도 시점입니다. 내가 신고가 랠리 종목을 꼭대기에서 매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추세선이 무너졌을 때 마지막
거의 어깨에서 매도하라. 이게 수익 실현의 첫 번째 매도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전 고점 지지 라인을 한번 다시 튀어오르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또 한번 고점을 만들지만 어떻죠? 봉 높이가 낮죠. 자, 이 추세선 자체가 이제는 마이너스다. 아니, 이 추세선 자체가 저항대로 작용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2차 매도 시점이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서 반등했을 때, 이제 반등하고 눌림목이다. 이제 또 올라가겠구나 하고 이 자리에서 많이들 매수를 하세요. 예, 이때 매수하면 어떤다? 박살난다. 예, 박살납니다. 그래서 지옥문 절대로 열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례 분석을 통해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어땠죠? 2만 원대 초반이었을 때 그 구간이었었죠. 재작년에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었던 그때 거의 57,000원, 2배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매일같이 올라갔습니다. 예, 추세선을 쭉 그어보시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죠? 자, 여기 고점을 하나 만들고 조정을 받고 그런데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최고점을 하나 만들었죠. 자, 그런데 밀리고 자, 어떻죠? 어깨 만들고 이건 액면 분할 때문에 약간의 오버슈팅이 났지만은 어찌됐든 이 종목은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밀렸겠죠. 자, 그래서 삼중 천정형 모양을 아주 전형적으로 만들고 최고점에서 밀리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제가 뭐랬죠? 액분 이후에 큰 돌파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작년부터 외쳤던 종목이에요. 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1만 5천 원 하던 게 2배 갔어요. 44만 7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여기도 M자형 패턴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 고점 찍고 밀려버리죠. 자, 이것도 삼중천정형.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주가는 계속 밀리게 됩니다. 자,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97,700원 최고점을 찍었죠. 네.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는 여기서 오버슈팅이 좀 일부 나왔지만은 결국은 밀려버리죠. 모양을 만들고 최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겨우 바닥에서 반등을 잡고 올라오곤 있지만 한번 밀리면 거의 이게 제가 작게 보여서 그렇지 거의 30% 이상씩 밀려버리고 심지어는 50%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거의 11만 4,500원까지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줬지만 어떻죠? 자, 고점을 돌파 못하니까 밀리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11만 5천 원 하던 주가가 6만 원 이하로 반토막 나버렸어요. 근데 이때 탈출 못하시고 손절 못하신 분들은 대형 우량주니까 나는 보유했어. 근데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량주니까 투자금도 많이 싣고 비중도 많이 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대형주다라고 해서 믿지도 마시고 결코 주가는 속이는 게 없어요. 모든 정보와 모든 호재와 모든 악재는 주가에 다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요 M자형 지옥문 패턴 절대로 조심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4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투자하는 데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소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주식천왕 김현성이 1년에 5,00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아주 강력한 비결 중에 하나였던 큰 수익을 줬던
황금 대바닥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기법이든 간에 너무 복잡한 것은 기법이 아니다라고 했죠. 예, 굉장히 쉽습니다. 직관적으로 인지하기도 쉽지만 여러분들이 잘만 시장에서 활용하신다면 큰 수익도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또 아주 안전한 바닥 자리에서 매수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거래량이 급증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장대 양봉이 발생해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단발성 재료가 아닌 재료와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예,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은 공략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 이미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공개 추천 TV에서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여기서도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자, 거래량, 장대 거래량이 발생하고 그날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상한가에 진입한. 그리고 이번에 어땠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최장암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 이후에 어떻게 갔죠? 네. 8,000원 하던 주가가 3배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300% 넘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준 거죠. 네. 이런 인생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DPC도 방탄소년단 관련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지만 마찬가지로 엄청난 거의 300% 가까운 수익을 보여준 종목이에요. 자, TNR 바이오팩. 이 종목도 역시 이번에 일부 상한가까지 가면서 여기 배트맨에서도 제가 공개 추천 드렸던 종목이죠. 자, 하지만 이 종목 어떻죠? 최초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고 장대 양봉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엄청나게 갔습니다. 얼마 갔죠? 300%, 3824, 300% 넘게 이 종목도 갔던 종목이에요. 자, 남성은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여기 배트맨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날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터지고 재료가 나중에 터졌던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시장 때문에 이틀 정도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그 뒤로 2연속 상한가.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죠. 자, 동성제약은 뭐 유명한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제가 생략을 좀 하고요. 시간 관계로 이 종목은 참 공부할 게 많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생략을 하고 이렇게 제가 사례를 보여주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성제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 혹은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김현성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에 찾아가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김현성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김현성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다음 이 시간에 강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